네, 이번 코너, 네, 동료 시민의 빡침입니다. 네, 예, 사실, 좀 빡치네요. 네, 오늘 빡친 시민 한 분 모셨는데, 동료 시민, 금홍섭 전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장 말씀 어서 오십시오. 왜 자꾸 빡친다 그래요? 네, 아, 안녕하세요. 예, 좀 빡치네요. 네. 그러니까, 그 A를 여쭈면은 A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B가 나오니까, 예, 좀. 뭐 그런 생각이 좀 잠깐 들었고요. 네, 우리 금홍섭 원장님하고는 그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전국 순회로 이제 그 민생 토론이란 걸 하잖아요. 네. 많은 이제 사업들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역도 다녀갔고 대전도 계속 쭉쭉 다니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나서 뭔가를 얘기하고 어떤 현안 사업을 챙기는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요? 왜 평상시 안 하다가 평상시 안 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역대 이런 경우 없었다 그러잖아요. 뭐 그동안 21차례 이걸 예산으로 환산하면 1000조에 육박한다, 1000조 내외다 이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이 발언 하나로 탄핵이 추진됐거든요. 당시 한나라당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외에 두 가지 유사한 발언을 근거로 탄핵이 추진되었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탄핵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은 불어댔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지금 이거는 명백한 그 관건 선거다. 이렇게 선거 개입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 또 하나는 뭐 선거법 관련해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명백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이고요. 이게 현재 그 참여연대나 시민단체에서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거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법조인 와 계시지만 법원의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그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만약에 결론이 난다 그러면 앞으로 불만하겠네요. 앞으로 볼만하겠네요. 볼만하겠죠. 예. 선거 때마다 아마 예. 대통령이 전국 순회하면서 이런 공약들 추가로 약속하고 이렇게 아마 할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어퍼컷은 안 하시잖아요. 기자님은 윤석열 대통령 대전에 민생 토론 왔을 때 취재 좀 했었어요? 지방 기자들은 거의 그 현장을 거의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그 언론 취재도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주로 대통령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불만이 많죠. 지역에 어쨌든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네. 그 지역을 뭐하러 그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신다고 하니까 아니, 지역에 토론은 티키타카가 있어야 되는데 주로 이제 청취회. 그렇지. 거기다가 뭐 그 자치단체장도 부르지 않는 그런 지역 순회 토론회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 발언 청취회. 뭐 진짜 뭐 할 말은 많지만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닌데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다는 거고. 평상시에 평소에. 근데 대전에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R&D 예산 삭감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청년 과학자들의 뭐 생계비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했었어요. 청년 과학자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충청권 광역철도를 조속하게 좀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오늘 아침 뉴스마다 GTX 이제 A 노선 개통됐다고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론 뉴스 보면은 그 실제 타봤더니 어떻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충청권 광역철도는 가칭 CTX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 윤석열 대통령의 두 가지 이제 그 주요 이야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과학자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면 이를테면 뭐 그 젊은 과학자들에게 생계비 차원에서 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에게 대통령 과학 장학금 신설하겠다.
그리고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자 및 지금 총액 인건비 제도는 모든 공공기관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이것을 좀 유연하게 완화해 주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제 오늘의 문제 아니에요. 이거 다 오래전부터 언급됐던 거고 특히 총액 그 연구자 수 정하는 거 그리고 인건비 정하는 거 제한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타 기관하고 형평성 논란 이런 것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장학금에 대통령 붙는 장학금 있나요? 예전에 이래재단 장학금 아니, 저는 잘 몰라서 예, 그런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검색을 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여서 어쨌든 간에 지금 왜 정말 이렇게 과학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면 4조 6천억을 삭감을 왜 했을까? 카르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정말 초보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게 진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거를 보고 어떤 국민들이 진정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느낄 것인지 저는 그것도 의문인데 물론 계시겠죠. 계시긴 하겠는데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R&D 예산 삭감한 것도 지금 이렇게 보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굉장히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설정한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 그 얘기하신 것 중에 강역 철도망 사업 관련해서 CTX? 네, CTX. 네. 당장 중요한 거는 민자 유치, 외자 유치는 좋은 것이요라는 인식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요. 민자 유치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GTX C 노선이라고 해서 그 천안 아산까지 연장하는 것도 조속 추진했는데 중앙정부가 돈 주는 게 아니라 충남도가 알아서 돈 마련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저기 가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충청권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사기치는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철도 계획은 100년지 대계 계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미 거의 다 확정되어 있는 충청권 광역 철도망 사업, 이거는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백지화하고 CTX라는 서울의 GTX를 뭐 본따서 민자 유치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어요? 대전시장이나 세종시장, 충북 도지사 찍소리도 못하고 지금 뭐 한영이라는 말도 뭐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애매하죠. 네, 애매하게 섞여 스탠스를 있죠. 취하고 이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건 결국 교통정책은 멀리 보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소위 얘기해서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업 방식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뭐 완공 시기 뭐 2034년에 완공하겠다 이런 얘기 막 언론에 나오던데 서울의 GTX 지금 기자들만 먼저 타고 개통 먼저 한 거잖아요. 일반인이 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거의 얼추 20년 걸렸어요. 민자 사업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물론 뭐 국가 재정 사업, 지방자치단체 재정 사업도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사업 규모가 몇 조 단위잖아요. 거기에다가 사업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검토를 꼼꼼하게 해야 될 거고 또 이게 지하로도 가지만 지상부로도 그 상당 거리를 달리거든요. 민원 발생 안 되겠어요? 철도가 지나가는데 내 집 앞으로 내 집 뒤로 옆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기존의 광역 철도망 사업,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 이거에 비해서 오히려 더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싶어 하는 네. 아니, 그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보면 저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정책을 독단적으로 대통령제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하면서 했던 적이 있었던가? 심지어 뭐 독재 시절 에도 최소한의 논의 같은 것들은 있지 않았나 싶은 정도 생각이 들 정도인데 더군다나 지금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제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대통령실을 청와대 용산으로 옮긴 것도 그렇고 어떠한 공감이나 경청 뭐 혹은 서로 간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정책들이 막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게 그럼 아, 대통령 하세요. 그래서 죄송해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 대통령제에 대한 이해를 제가 잘못하고 있는 잘못하고 것인가. 있어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요. 마침 오늘 10시에 민주당에서도 이거 CTXA 강역 이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이것도 촉구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초당적으로 이거 촉구하는 건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 하나만 더 우려되는 얘기, 이게 핵심적 얘기인데요. 이를테면 기존의 광역 철도망 사업은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역사가 지금 검토됐던 거 보면 17개에서 18개 역사가 그 구간에 들어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접근성이 중요하다. 이용자들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많이 넣는 거예요. 1에서 2km 사이에 하나씩 역사가 들어가요. 그럼 CTX 지금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정부에서 얘기한 이거는 역사가 7개 내외 정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대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용자들의 접근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속도가 중요해요. 평균 표종 속도라고 평균 속도가 100km예요. 최고 속도가 180km예요. 기존의 광역철도망 사업은 그냥 우리 도시철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속도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청권에 대전, 세종, 오송을 가든 청주를 가든 그 다음에 청주공항까지 광역철도망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존의 자동차 중심의 도로망 계획이 어느 정도 포화가 되고 있고 이거는 대중교통의 기관망이 아니라 소위 얘기해서 자동차 중심의 기관망이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망이 필요하다고 해서 광역철도망 계획이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고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이는 정책으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CTX 사업은 충청권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CTX 민자 사업은 서울도 지금 적자 본다 그래갖고 수도권도 난리도 아닌데 그 적자 어떻게 보완할 거예요? 보상을 뭔가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럼 그 보상을 정부가 해줄까? 그 민간 사업자한테? 아마 나중에 뻔히 대전, 세종, 충북이 나눠서 분바이해서 돈 내. 분바이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거 정말 CTS 이거 한영만 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고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선거 앞두고 앞다투어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민들이 본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건 정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사업성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GTX는 서울은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언론에서도 막 대신 홍보해주는 것 같은 기사들 보면은 이제 대전 정부청사에서 정부 세종청사까지 10몇 분이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몇 명이나 대전 정부청사에 세종청사까지 가겠냐 이거예요.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변호사님 평생 거기 갈 일 있겠어요? 저는 자주 왔다 갔다. 아니 저기 청사로 정부청사로. 그렇죠. 청사. 세종 갈 일이야 있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수도권에서의 이용객하고 이용객 수하고 여기는 상당히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민자로 한다? 그럼 그 요금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이제 진행자님 말씀하신 내용을 덧붙이면 기존에 하기로 했던 광역철도망 사업은 정부가 재정 사업이니까 3조를 지원해줘요. 네. 이게 광역철도법 70%를 지원해주는데 CTX는 1조 5천억인가 민자로 다 추진이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거예요. 50%가 정부 지원, 정부가 민간, 그리고 운영비는 100% 민자. 1조 5천억만 이렇게. 그러니까 1조 5천억은 정부는 오히려 절감하는 거야. 정부 돈을 지원하지 않아도 이 사업이 추진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100% 적자 사업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수도권도 저렇게 수익성이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 대전, 세종, 청주 그리고 청주공항 청주공항 자주 이용하세요? 이용하고 싶어도 편수가 없어서. 여기는 수도권의 광역의 출퇴근 개념의 광역철도망하고
여기 충청권에 만들려고 하는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완전 다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접근성을 더 많이 하기 위한 고민도 해야 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거 속도를 강조하는 건 결국 빨대예요. 수도권 빨대. 이게 오송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빨대로 다 서울에 열심히 잘 가라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정말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요금 부담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울 지금 GTX A 노선 같은 경우 38km 이동하는데 보니까 왕복 10,000원을 고려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10,000원이면 출퇴근으로 물론 수도권에서는 비용이 저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두 번 뭐 가끔 이용할 때야 갔다 오는 거 10,000원 정도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봐요. 특히 청주공항 갈 때 지금은 대부분 자동차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청주공항이 우리나라에서 전국 공항 중에 가장 그 주차장 면수가 많아야 되는 보면 주차장이 항상 꽉 차 있어요. 그거는 청주공항의 특징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공항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CTX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말 유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민자 사업보다는 기존의 충청권 광역 철도망 사업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전, 세종, 충북이 좀 행정 단위에서 논의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자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대전시가 1,500억 원 규모의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보문산에 전망타워와 케이블카를 하겠다 공모를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네. 케이블카만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그 전망타워는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한 300억 정도의 네. 시민 혈세를 들여서 그 안에 성심당 유치를 좀 해보겠다 뭐 이런 발표도 얼핏 한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도 좀 제가 예전부터 농담 삼아 얘기했던 거 있어요. 선거 때마다. 왜? 선거 때마다 보면 후보자들이 막 이 공약, 저 공약, 실현 불가능한 공약 막 내걸잖아요. 야, 보문산에 전망타워 만들면 식장산에도 어떤 후보가 타워 만들다고 할 거고 아마 머지않아서 여기 월평공원, 우리 여기 굿모닝 충청에 있는 월평공원은 대전의 도심이 돼. 그러면 월평공원에다가 아마 남산타워 같은 타워를 만든다고 하는 후보자가 나올 거야 라고 얘기했었어요. 타워끼리 연결하는 케이블카 하나 만들면 뭐 실제 그런 공약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다분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보문산에는 이미 전망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상상이 되시겠지만 보문산은 중앙공원이 아니고요. 그냥 근린 공원이에요. 과거에는 원도심에만 도심이 있을 때는 중앙공원 기능을 했죠. 거기 물놀이장, 뭐, 그 소위 얘기해서 놀이 그린랜드 있었고 그렇죠. 푸프랜드 있었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린랜드 푸프랜드. 저도 자주 가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런 시설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기 2009년도에 동굴령 아쿠아랜드 만든다고 할 때 입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거 정말 우려하고 반대했거든요. 그 결국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결국 뭐 거의 지금 있기는 있어요. 가끔 이용해요, 사람들. 주차장 항상 텅텅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문산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공원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과도한 입지, 시설물을 입지시키면 오히려 공원으로서 기능이 훼손될 수가 있고요.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전망대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문산의 성격 자체를 지금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보문산을 일종의 관광 자원처럼 개발을 해서 그것이 나중에 올해 5월드까지 연결되는 무슨 뭔가 이제 관광 무슨 벨트 같은처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보문산의 성격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 입지도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이를테면 지금 동물원이나 뒤에 뿌리공원 등을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단지 만들겠다. 이런 거는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그건 관광 그 보고서나 이런 거 보면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걸로 항상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전국에 왜 그 수학여행단이 공주, 부여, 대전 특히 여기 중앙과학관 많이 찾거든요. 엑스포 옆에 있는. 근데 대전은 그냥 항상 지나가는 동네예요. 그리고 수학여행단이 많이 오지만 대덕특구 내에 있는 국책연구기관 볼거리 되게 많아요. 들으면 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재미있는 내용 되게 많거든요. 저도 몇 군데 이렇게 가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도 항상 왔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공주로 가거나 부여로 가거나 이렇게. 그런 점에서 보면 체류형 뭔가 그런 환경, 인프라 이런 걸 일부 구축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의 그 타워 전망대, 지금 있는 시설 부수고 거기다가 다시 만들고, 그러면 거기 올라가는 도로 또 다시 넓힐 거고, 주차 여건 확보한다고 뭔가 또 할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근린공원으로서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문사를 활용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벗어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된다는 그러면 거예요. 굳이 전망타워를 만들지 말고 성심당만 유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핵심은 성심당인 것 같은데 아무리 들어도. 그리고 지금 이장우 시장 지금 2년 돼 가잖아요. 7월이면 7월이면 이분이 하는 사업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민자 유치 시도하다가 안 되면 대전시 예산으로 대전시 재정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민자 유치 안 되다가 실패하면 대전시 재정 사업. 이 대표적으로 이게 보문산 전망타워가. 그 걱정되는 게 뭐 민자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건지 우선 그러니까요. 그쵸? 보문산이 이거 1,500억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됐는데 교수님하고 저 되게 많이 얘기했던 교촌동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거 정부에 이제 사업 신청할 때 선정 신청할 때 대전시가 1조 4천억 원 정도를 부담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에 보니까요 그 이제 공약 추진 관련된 걸 대전시가 공개를 하거든요. 정상 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이제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3조 5천억 원 정도인데 대전시가 부담할 시비가 1억이에요. 그 나머지 3조 5천 몇십 5억인가 그거는 민자. 가능하다고 보세요? 두 번째 유형이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 유형이에요. 이거는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뭐 응모를 했는데 실패 안 돼. 그 교총산업단지가 대표적 사례예요. 안 되니까 민자 사업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민자 사업도 쉬워요? 어렵죠. 그럼 저는 이 그 교촌 치킨이 아닙니다. 네. 교촌동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실현 가능하냐, 현실 가능성이 있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이를테면 대전은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을 포함해서 일반 서비스 산업, 전체적으로 서비스 산업 비중이 서울 다음으로 높아요. 근데 제조업 비중은 16.2%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도시 평균이 28%예요. 그러면 그 절반 조금 상회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산업단지 이런 걸 만들어서 첨단 그 기술이 집약된 친환경 기업들 유치하면 좋겠죠. 그거 예전에 시장들은 모르셨겠냐고. 다 알아요. 알지만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냐 이걸 보셔야죠. 그럼 교촌동이 어느 지역이냐? 땅값 엄청 비싸요, 거기. 네, 그죠? 많이 올랐죠. 그러면 거기 만약에 산업단지로 조성하면 그걸 분양하면 민자 투자했던 지금 1조 5천억인가요? 여기? 아니 민자가 3조 5천억. 3조 5천억이죠? 해야 될 게. 3조 5천억을 뽑을 수 있겠냐고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니 공약만 보면 대전이 무슨 민자 투자자들 지금 초 1, 2도시가 됐잖아요. 약속했던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소위 얘기해서 개발이 잘 안 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뭔가 부추겨 넣어요. 지금 부추겨 넣는 게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국가 첨단 특화단지 지정이 무산됐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넣냐면 대전시는 그 지역 산학연 등 관련 역량을 결집해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걸 집어넣어놨어요. 그 또 하나 넣은 게 있어요. 최근에 그 기사 검색하다 보니 나오더라고. 액화 천연가스 LNG 발전소를 허태정 때 만들다가 포기했어요. 그쵸. 여기에 미세먼지 발생이 주민반박 엄청났었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때. 네,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장우 시장은 뭘 넣었냐면 LNG하고 수소를 혼합 연소하는 친환경 발전소 건립하겠다. 이 계획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자립 100% 넘어서겠다.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소위 그 산업단지 조성만 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에다 이 기능 저 기능 집어넣어서 뭔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을 바꾸기 위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걱정이 돼요. 네, 참
김우찬 변호사께서 한 얘기가 제일 기억에 남네요. 약속의 땅 대전.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거든요. 예, 교수님, 예, 많이 한두 가지로만 해. 너무 많이 하잖아요. 단골 빡침. 나 지금 아니, 반도 단골 못 빡침. 했는데. 오실 때마다 네. 빡칠 소재들을 너무 많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근데 지역에서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언론들도 맞습니다. 좀 네. 그 혹시라도 시청하시는 기자님들 계시면요. 취재 이런 것 좀 많이 하셔가지고 분석 기사도 좀 많이 내주십시오. 예, 그냥 대전시가 뭐 했다 발표만 이렇게 적지 마시고 그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전문가들 모셔서 좀 얘기 견해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다 돼서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